독감은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고 나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 감기는 서서히 악화되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게 특징이라고 교과서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진료실에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지 했는데, 제가 독감에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우리 응생물학의 주치의, 저희 답을 항상 해주시는 응답의 문선재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문선재입니다. 제가 오늘 바쁘신 이 선생님을 또 모신 이유는요, 제가 이 강연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아는 미생물학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바이러스가 다르고 독감은 증상이 더 심하고 설명을 막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의를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감기와 독감 환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그 뉴스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선재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법 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뭐냐,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틀리게 말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감기하고 독감은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독감은 독한 감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완벽히 다른 질환이고 원인 바이러스도 다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를 비롯한 몇 가지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죠? 감기라고 그러면 느낄 감자에다가 기운 기자로 춥고 오한 같은 증상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병, 이렇게 저희가 한자로 해석이 되고, 교과서적으로는 평생에 거쳐가지고 1년에 2회에서 6회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커먼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라고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리노가 그 그리스어로 코라는 뜻이거든요. 코뿔소 라이노, 리노. 그래서 주로 코에 소식하는 바이러스고 되게 작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작은데 얘는 그 중에서 더 작군요. 특히나 이 독감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유전자를 싸고 있는 단백질 껍데기, 캡시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100종류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커먼 콜드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같은 이름 안에 단백질 껍데기 차이로 100종류 이상. 그 단백질 자체가 100종류라서 조합을 하면 100의 N승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일으키고, 또 문제가 뭐냐면 유전자가, 바이러스가 한 개만 있어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리노바이러스는 입자 하나만 들어와도 감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요? 예, 특정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은 다르겠지만 한 마리도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아주 감염력이 높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감기는 증상은 좀 약합니다. 독감이라고 하는 그 원인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인플루엔자가 라틴어로 영향력이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인플루언스. 라틴어로 이제 추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추위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냥 그것이 라틴어로 이제 인플루엔자라는 그 말이 바이러스 학명으로 굳혀진 겁니다. 감기와는 다르게도 이 바이러스는 외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막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호기세포로 침투를 하는데, 아주 다행히도 이 외막의 단백질의 종류가 몇 개 안 돼서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리노바이러스하고 차이점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된 껍데기 밖에 외막이 하나 더 있고, 그 외막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그 단백질이 종류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외막에 있는 단백질 조합이 변하긴 하니까, 근데 매년 우리가 백신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을 하려면. 예방접종이라는 게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종류를 다 준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애때부터 들었거든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그런 말이 되긴 하는데, 요새 연구들을 해보면 증상을 며칠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은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획기적으로 확 없애고 이런 약들은 현재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증상이 나와요. 이게 감기인지 인플루엔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전제할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이론상 그리고 연구 중인 내용들이 많아서 참고용으로 하시면 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증상에 대한 건 경하고 중하고는, 감기는 경하고 이제 독감은 이제 좀 중하다는 건 알고 계시고, 재채기 하는 것은 감기에서 좀
부담도 많고 재채기가 많이 나오는 건 감기일 가능성이 높다. 오한하고 고열은 독감에서 더 심합니다. 물론 이제 독감에서도 당연히 재채기는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고, 바이러스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좀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는 멀리 안 갑니다. 주로 코 쪽 세포만 가고, 멀리 가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인두 쪽, 인두라고 하면 여기 목 쪽만 가기 때문에 세포를 감염시키게 되면 이 세포를 숙주를 죽이지는 않고 그냥 이 주변에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멀리 생각하면 비강을 자극해서 재채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 속하고 이 상부 호흡기를 자극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니까 재채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살살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염증 물질을 많이 나게. 약 올리는 것처럼. 그쵸. 저희가 세포로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리노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더 이렇게 리노바이러스가 감염 잘 되도록 숙주세포가 변합니다. 주변 세포들이랑. 괜히 신경질적으로 만들어버리는군요. 오히려 그 수용체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주변이 더 감이 많이 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 이제 당연히 상기도 코 쪽을 잘 가긴 하지만 더 좋아하는 곳은 폐 쪽 깊숙한 곳을 더 좋아합니다. 중요한 기전은 숙주세포들을 직접 손상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세포를 죽이기까지 해요. 아군, 우리 몸에 있는 군인들, 세포들이 죽어버리면 그쪽으로 전신에서 물질들이 다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면역세포, 우리 막 세균 잡아먹고 바이러스 잡아먹는 그 세포들이 결국 폐에는 잘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기는 못 오게 또 이렇게 처리를 잘 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은 추워,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하지? 이러는데 폐는 왜 이렇게 우리 아군들이 안 와?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작 필요한 것에 못 가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독감이랑 감기는 다릅니다. 증상도.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증상의 악화 시점입니다. 말로 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보고 독감은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고 나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 감기는 서서히 이제 증상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루 이틀 걸러가지고 악화되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게 특징이라고 교과서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진료실에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지 했는데 제가 독감에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걸리는군요. 당연히 걸리죠.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하니까 2023년도 12월 달인데 진료도 한창 보고 그럴 때였는데 워낙 자고 있는데 원래 내가 비염이 있으니까 코 좀 막히겠지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몸이 약간 좀 춥네, 의술 떨리네 이러고 있었고 열도 그냥 37.5도 8도니까 해열제 먹고 그냥 자자 이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너무 오서서 떨리고 갑자기? 네, 갑자기요. 2시에 너무 떨려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그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독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독감 검사를 했는데 물론 첫날에는 음성이 나왔어요. 두 번째 날 해보니까 진하게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오한의원 다음에 했더니 양성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독감 양성이었어요. 확진 경험 이후부터는 항상 여쭤봅니다. 진료실에서 혹시 증상이 자다가 갑자기 증상이 떨렸나요? 그렇다 하신 분들이 양성 나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감기와 독감을 진단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가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확진법, 우리가 확실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음색물에서 다뤄줬을 것 같은데 그죠? 원리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국민이 아는 기술이 됐죠. 코나 목에다가 면봉을 넣고 나서 몇 바퀴 돌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채취한 아주 소량의 타액이나 체액을 이용해가지고 유전자를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방법 이외에는 확진법이 없고 되려 최근 저희 감염 내과 진료 지침에서는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PCR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중증 환자분들한테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매우 적은 시료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코를 많이 이렇게 훑긴 하지만 결국 나오는 시료는 엄청 작거든요. 이 방법은 아직도 이걸 증폭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비쌉니다. 감기의 원인인 리노바이러스도 인플루엔자 포함해가지고 10종, 20종, 30종 이렇게 PCR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고가로 병원에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변이가 많아가지고 만들기 어려운데 다행히도 독감은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키트 형태의 검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시청자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용어죠. 신속항원 검사. 신속항원 검사. 신속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단기 시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항원을 검출해내는 검사입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출입하는 외피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요. 여기를 키트라고 할게요. 이 넓은 키트라고 하면 여기다가 항체를 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붙어 있는 거예요. 항체 붙어 있고, 시료에서는 형광물질이 붙은 항체 놓은 다음에 그 시료 안에 만약에 인플루엔자 항원이 있으면 붙겠죠, 이쪽에. 네. 엄지에 붙게 되면 쭉 이렇게 전개되다가 이렇게 흡수되다가 종이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딱 붙게 되면 여기서 형광물질이나 그런 물질들이 있을 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여기서 색깔이 나오는 띠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붙어놓은 항체가 있고 똑같은 항체가 지금 여기 떠 있는데 여기에는 형광을 내는 물질이 붙어 있어서 얘가 시료 안에 항원이 되는 그 바이러스에 딱 붙으면 오다가 여기 바이러스 일부 노출돼 있으니까 이 항체한테 붙잡혀서 바이러스 완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쌓이게 되고 여기서 빛이 발하는 그 원리로 색깔이 나오는 거군요. 생각보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신속 항원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이 정확도였잖아요. 독감, 인플루엔자 경우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확도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하게 보는지 한 예민도와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그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 확증해주는 거는 되게 잘 나오는데 예민도가 50%밖에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실제로 몸에 감염이 돼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세포에서 항원들이 방출되어 나와줘야지 이제 시료에서 분석이 되는데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잠복기에 와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했을 때 음성이었는데 나중에 양성이 나온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코로나 때도 저희들이 잠복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숙주세포를 감염시키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숙박을 하다가 여기서 있다가 유전자를 뿌리려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항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본인이 너무 열나고 아파서 병원 가 검사를 했는데 감기도 음성, 인플루엔자도 음성, 코로나도 음성, 다 음성 나왔다거든요. 혹시 그분도 그럼 그 시기에 따라서 나왔을까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 몸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화학물질과 여러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의 자손들을 방출해야지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확진법 검사 중에서 30종 이상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검출하는 거 해보면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감기와 독감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감기는 아쉽게도 약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치료약이 아니고 우리의 그 증상을 좀 완화해서 우리 면역계가 이거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정도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코 쪽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 쪽 증상 완화시키는 그런 약들을 좀 쓰게 됩니다. 감기는 약이 없고요.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주된 원인이 되는 이제 리노바이러스의 증식 자체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몇 개 임상시험이 시도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미국 FDA에서 퇴출시킨 바 있습니다. 이게 전파가 어떻게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물론 이제 공기 떠다녀가지고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지만 주로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손쉽게 중요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손과 손 또는 손하고 문고리 경로로 전파가 잘 된다고도, 공정화실에서는 팔꿈치로 문을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발로 이렇게 딱 치거나 아니면 그 손을 잘 닦은 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전 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센서로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독감은 잘 아시다시피 치료제가 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세포에서 본인의 유전자를 증식시킨 다음에 외피로 감싸서 나올 때 마지막 단계에서 긴 막을 가래떡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막이 잘 나와야지 방출이 결국 돼가지고 본인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이 방출시키게 하는 그 역할에, 즉 칼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억제시켜가지고 세포 우리 그 숙주 내에서 못 나가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타미플루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못 나오고 하나 갇혀버리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약이 단점이 있는데 너무 감염이 오래돼가지고 다 세포들이 파괴되고 이미 가래가 많이 나오는 정도인 경우에는 효과가 적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됐을 때 빨리 복용하시라,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을 주로 권고하고 있고, 길게는 72시간, 늦게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타미플루가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게 해서 미성숙 상태로 세포 안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감염된 세포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제거되려면 이 감염된 세포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전자인명으로 보게 되면 갇혀가지고 엄청 많이 있는데 외피가 없으면 결국 감염력도 없고 피 안에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포는 터지게 되면 그 바이러스들은 감염력이 적게 됩니다. 제거돼 버리는. 네, 타미플루 이제 드시는 분들 이제 보게 되면 이 약을 먹게 돼서 만약에 독감이 낫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냐라고 하시는데, 그 약 먹고 나서도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감 봤을 때 48시간 이내에 주로 먹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기에는 몸에 좀 여유가 좀 적습니다. 그 시간에는 항체는 안 생기는군요.
잘 이렇게 연구된 건 없긴 하지만 항체가 생성량이 적고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양이 적다. 적을 수도 있고 저희가 A형, B형이라고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A형에 감염됐다고 하면 또 다음에 B형도 감염될 수 있는데 마침 또 예방접종이 두 가지를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타미플루 먹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되면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예방접종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독감은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통해서 즉 총했을 때 그 분말들이 나오는데 그 비말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전파가 잘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전파 방지에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인플루엔자의 원인을 세균으로 오해한 적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도 세균 이름 중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고 붙어있는 세균이 있어요. 아직 바이러스의 존재를 모를 때 독감에 걸린,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의 코에서 비강에서 발견한 세균이거든요. 이게 독감의 원인인가 봐 해서 세균 이름을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로 붙여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균은 인플루엔자를 일으킨 게 아니고 인플루엔자에 걸린 다음에 2차 감염을 일으켜서 이제 문제를 더 악화하거든요. 이 독감 걸리면은 이 합병증이 심각하죠. 먼저 이제 합병증에서 가장 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렴입니다. 폐렴은 말 그대로 폐의 염증이고 폐렴은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어보기도 하지만 가래가 주로 많이 나오고 열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폐렴이라고 조기에 그냥 인지를 하고 항생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 지금 인플루엔자 자체의 문제가 뭐냐면 이 자체가 폐렴을 일으키고 일주일차 되면서부터는 폐세포들을 파괴시켰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세포들 간의 장벽이 다 무너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면역세포들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막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 틈을 타서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2차 감염이 나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독감의 치료도 호전이 없으면 인플루엔자하고 세균성 폐렴의 동시 감염을 저희가 우려해가지고 항생제를 처방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감이 좀 증상이 심하다 내지는 그 독감을 충분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한 4에서 6일 정도 즉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가까운 병의원을 더 다시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저는 권고드립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끝으로 제일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거잖아요. 감기든 독감이든 감기와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수칙,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의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것도 감기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그래서 평소에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타민C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타민C에 대해서 연구들이 수없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최신 근거, 즉 메타 분석이라 하는 그런 연구들을 바탕을 보게 되면 심한 감기인 경우에는 증상 기간을 하루 이틀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뒤집는 연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에 또 제가 검색을 또 해보니까 코내 세균총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코 속에 사는 미생물들 어떤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 자기 집을 지켜야 되니까 코내 세균총하고 습도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세균들을 분리해가지고 이런 세균총들이 뭔가 무너지거나 좀 안 좋아지면 더 잘 걸린다. 우리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코 속의 미생물 집단의 균형이 무너지면 감기나 독감에 더 취약해진다. 먹는 정량제뿐만 아니라 그 프로바이오틱스 코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해서 감기도 예방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독감 예방은 여전히 백신하고 마스크입니다. 국가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백신에 맞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이것보다 아주 큰 효과를 가진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 씻기는 기본인 거고요. 손 씻기는 감기 예방에서 기본인 거고요. 그건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롭게 소개를 드리자면 성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위원회에서 계속 개정이 되는데 2024년도 이제 개정안부터 면역이 떨어진 특히나 이제 고령 환자분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의 백신, 또 고면역완성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좀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제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감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의 예방인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백신 접종,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방도 물론 중요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까운 이제 병의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의료진을 만나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